음식에는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향토 음식에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까지 녹아 있죠. 따라서 향토 음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 지역을 가장 흥미롭게 탐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칼럼니스트 박상영과 함께하는 부산 음식 기행. 오늘의 테마는 부산 사람들의 피와 살이 된 음식, 돼지국밥입니다. 우선 돼지하고 소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소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죠. 일을 하고, 소는 절대로 사람이 먹는 걸 안 먹습니다. 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뜯어 먹죠. 소를 일단 키우려면 넓은 초지가 있어야 되죠. 넓은 초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소는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농기구였죠. 소가 있으면 이제 쟁기도 끌고 무거운 마차도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평야지대에서는 이게 가능했는데 해안지방에서는 소를 농사에 쓸 만큼 넓은 농경지도 없고, 그리고 농경지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소를 먹일 풀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돼지는 뭐냐? 돼지는 일을 안 해요. 돼지는 정말 살아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돼지는 죽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지를 키웠느냐? 해안지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농경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해안지방에서는 소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돼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람의 음식을 나누면서까지 굳이 돼지를 키웠던 이유는 바로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해안지방에서는 집집마다 돼지를 뭐 한 두세 마리씩 이렇게 키우는데, 이 경조사 때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하면 해안지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돼지를 잡는 것이 우선 기본입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게 돼지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해안지방은 이 소보다는 오히려 돼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발달돼 왔다. 이것이 이제 돼지국밥 배경의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경은 우리 전통적인 흑돼지들을 많이 키우죠. 이 흑돼지들은 버크셔 계열의 이제 품종으로 분류하면 버크셔 계열의 돼지들인데, 이 우리나라 재래종의 버크셔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잘 키워도 60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 한 마리 잡으면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은 30k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0kg 정도 하면 기껏 잔치 때 혹은 장례식 때 손님 받으려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뭐 30kg 사람 한 100명, 200명 오고 나면 충분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여기 잔치에 오신 분들 혹은 장례식에 오신 분들에게 고기 국물이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결국에는 뼈와 내장과 머리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넣고 푹 끓여내고, 국물을 끓여내고, 그 국물에다가 고기 한두 점을 이렇게 고명으로 올리고 밥을 말고 이렇게 먹던 게 돼지국밥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게 해안 지방들마다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좀 변해갑니다. 제주도에 워낙에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먹는 것 중에 하나, 몸국. 돼지 국물 뼈를 우려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모자반을 수확해서 제주도는 말려둡니다. 이걸 1년 내내 쓰는데, 이 모자반을 다 같이 넣어가지고 푹 끓여내는 거죠. 거기에 국수를 말면 뭐가 됩니까? 고기 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달해 왔고, 또 전라도 쪽으로 가면 완도, 진도 이쪽으로 가면 아주 독특한 게, 제주도는 모자반인데 완도나 진도 가면 뜸북이라고 그 모자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그 해조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국물하고
이렇게 같이 푹 끓여내는데 요것도 또 별미고. 그래서 돼지국밥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 돼지국밥은 한반도 해안지방 전역에서부터, 포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부산, 그래서 부산에서 다시 창원, 통영, 여수, 목포, 서해 쪽은 더 이렇게 드라마틱한 게 계속 올라갑니다, 서해는. 그래서 저 연평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황해도, 북한의 황해도 지역에 연백평야가 있는 쪽이 돼지국밥이 또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해안지방 전역에서 먹던 게 바로 돼지국밥이었던 거죠. 부산이 돼지국밥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실제로 부산에는 지금 돼지국밥을 판매하는 돼지국밥 전문점들이 700여 곳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정말 부산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부산 시민들은 내 피의 일부는 돼지 육수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들 좋아하시죠. 근데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한국전쟁.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북한 주민들이 부산으로 옵니다. 관서지방, 그러니까 평양, 개성 요쪽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와서 이렇게 보니,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부산 사람들이 돼지를 우려낸 돼지국밥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 평양 사람들은 한양 사람들을 무시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뛰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 양반들이 가장 뛰어난 솜씨가 뭐냐면 소, 닭, 꽁 이런 육류들을 가지고 국물을 내는 솜씨가 정말 탁월했습니다. 이 양반들의 기준에 와서 그때 당시에 부산의 돼지국밥을 봤을 때는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돼지국밥집을 차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부산의 돼지국밥과는 다른 방식, 자신들만의 어떤 그 국물을 내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죠. 부산은 흥미로운 것이 집집마다 달라요. 국물을 내는 방식이 다르고, 쓰는 부위도 다르고, 위에 올리는 고기도 다르고, 이런 게 뭐냐면 이 관서지방 사람들의 솜씨가 결합되면서, 부산 사람들의 기호와 관서지방 사람들의 솜씨가 결합되면서 오늘처럼 다양한 이 국밥을 갖게 되면서, 뭐 돼지국밥 하면 부산, 또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 하면 돼지국밥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부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돼지국밥 집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그냥 이제 돼지 사골과 뼈를 계속 고안해가지고 이렇게 뽀얀 국물을 우려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 근데 여기에 이제 뼈는 살짝만 구우고 고기를 이제 많이 넣어가지고 끓이면 아주 맑은 스타일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내장이나 혹은 극단적으로는 머릿고기만 가지고도 국물을 내는 곳들이 있고, 그 다음 위에 올리는, 고명으로 올리는 고기들이 뭐냐, 그래서 뭐 앞다리나 뒷다리, 전지 부위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삼겹살 부위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 머릿고기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항정살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요런 각자의 이 요소들이 이렇게 막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열을 하면 정말로 부산은 집집마다 다른 스타일의 이제 돼지국밥들을 선보이는 거죠. 국밥집의 특징은 국솥은 계속 끓고 있어요. 근데 밥은 한 번만 해요. 그럼 밥은 식죠. 국솥은 계속 끓고 있고. 그런데 이 식은 밥과 뜨겁게 끓고 있는 국을 이 식은 밥에 끼얹으면 밥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국을 끼얹음으로써 식은 밥이 따뜻하게 살아나고, 국의 온도는 사람들이 먹기 좋은 온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한 75도 내외인데, 요렇게 만드는 방식을 토렴이라고 하죠. 토렴을 하는 국밥집들은 가면 이렇게 뚝배기에 먼저 밥을 담고, 그리고 밥에 이제 뜨겁게 끓고 있는 국을 끼얹죠. 이렇게 몇 번 끼얹으면 이제 밥은 살아나고, 그럴 때 이제 국물을 한번 얹고 위에 이제 고명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요때 온도가 한 75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탁월한 방식인 게 뭐냐면 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연료 소모량도 적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 토렴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먹었을 때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뜨거운 음식보다는 75도 내외일 때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토렴 방식은 우리 선조님들께서 그것까지 알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탁월한 방식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돼지국밥의 어떤 현대화 혹은 돼지국밥의 세계화를 얘기할 때 국과 밥을 함께 담지 말고 국과 밥을 따로 하자, 그래서 한상 차림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따로 국밥 형식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그게 과연 현대적인 방식일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차라리 이 토렴 방식을 보다 더 위생적이고 보다 더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돼지국밥의 원형을 고수하면서, 그리고 돼지국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세계적이고 모던한 이런 방식들을 좀 고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렇게 토렴 방식을 고수하는 돼지국밥 집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런 집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그래도 또 부산만의 좀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돼지국밥 골목이라고 그러면 이제 서면시장 주변에 있는 돼지국밥 골목들인데, 지금은 한 대여섯 집 정도 있고 아주 그 국밥 골목다운 게, 거기는 딱 입구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돼지를 삶는 냄새가 이렇게 훅 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서면 국밥 골목에 있는 거의 모든 돼지국밥 집들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부산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뼈를 고우는 거죠. 24시간 계속 뼈를 고우고, 뼈를 고아낸 국물에다가 밥을 말고 고기를 올려서 먹는 방식. 요게 이제, 그래서 여기 음식점들은 역사가 다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서면 국밥 골목에서 좀 그 뼈를 우려낸 뽀얀 국물을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고, 부산에 어떤 재래시장이든 재래시장에 가면 빠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돼지국밥 집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도심에는 다 그래도 수십 년 이상씩 된 돼지국밥 노포들도 많이 있고, 자, 이래서 이제 부산을 한번 오시면 저는 이제 다양한 스타일의 제각각 다른 스타일의 돼지국밥을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다. 부산에서 좀 아주 오래되고 전형적으로 관서 스타일의 관서 지방 스타일의 방식과 부산의 방식이 결합되어 있는 범일동 할매국밥. 이게 이 집은 정말 전형적으로 이제 평양에서 피난 내려오신 할머니가 1956년 이때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며느리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곰탕? 돼지 곰탕?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맑은 국물이죠. 근데 살코기 자체가 내는 아주 얌전한 감칠맛, 그리고 구수한 느낌, 요런 느낌까지도 있어가지고 기존의 부산의 돼지국밥 스타일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달아요. 이게 살코기를 오래 우려낸 것은 달아요. 단맛이 나고, 역시 돼지국밥에는 새우젓이 들어가줘야 돼요. 새우젓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 성분과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 성분은 서로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이렇게 증폭이 되거든요. 배가 되는 거죠. 1+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4, 6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이 돼지국밥은 반드시 이렇게 부추, 부산말로는 정부지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완성. 이렇게. 그리고 또 아주 독특하게
돼지 머리만 가지고 이렇게 우려낸, 그리고 고명으로도 머릿고기만 올리는 밀락동의 자매국밥. 이런 것들을 조금 서로 전혀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새롭게 돼지국밥을 좀 돼지국밥의 원형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돼지국밥을 하나의 반상 차림 혹은 굉장히 위생적이고 오픈된 상태에서 돼지국밥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간은 좀 노후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놓은 해운대의 양상국밥, 요런 정도를 한번 둘러보시면 부산의 어떤 돼지국밥의 다양성을 이렇게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돼지국밥의 어떤 낡은 이미지들, 거친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고민의 어떤 그 대안으로서의 어떤 모델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딱 보시면 지금 돼지국밥집에서는 잘 쓰기 어려운 녹그릇들을 쓰고, 그리고 다 다른 여느 돼지국밥집에서도 나오는 뭐 부추, 그리고 김치, 깍두기, 그리고 마늘, 고추, 새우젓, 쌈장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아주 잘 차려진 반상의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전통적인 부분들은 또 절대 양보하지 않죠. 지금 토렴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가지고 그 토렴으로 이렇게 이제 밥을 살려내는, 잘 토렴된 국밥들은 이렇게 훌훌 불어가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온도. 그래서 굉장히 돼지국밥 집 전문점 치고는 리모델링이 아주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그래서 이게 좀 인상적인 게, 사실 음식점 위생 등급 매우 우수해가지고 별 3개가 있는데, 돼지국밥집에서 별 3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돼지국밥의 다음 페이지는 외국인들에게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 세대도 이렇게 돼지국밥을 좀 거부감 없이 접근하려면 이런 방식의 어떤 돼지국밥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산의 어떤 돼지국밥의 어떤 그 거친 이미지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꼭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새로운 음식을 한 가지씩 탄생시켰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둘러보신 모든 음식들은 부산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변곡점마다 탄생한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음식들은 마치 부산 역사의 화석처럼 남아있는 거죠. 전 세계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시대에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음식이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있는 도시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산에 와서 부산 음식을 즐기는 것은 부산의 근현대사를 함께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음식은 곧 부산의 역사입니다.